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수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포근해서 이렇게 베란다에 나오면 26%하고 온도는 8.7%, 8.7도 전후, 그러니까 8도 전후와 습도는 30% 넘지 않는 지금 제 베란다는 그런 환경이고요. 낮에 해가 쨍 비추면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데 사실 이 온도계가 제가 예전에는 이 벽에 있었어요. 아, 여기 지금도 있나? 없구나. 벽에 여기 높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온도가 낮에 더 높게 항상 책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바닥까지 여기까지 온도가 따뜻하게 데워지려면 그러면은 한참 더 있어야 되고 이제 낮은 곳에 놓으니까 사실 다육이가 있는 곳하고는 온도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비슷한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애가 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애. 얘는 근데 5도래요. 얘는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같은 종류 온도계로 해갖고 한 3개 정도, 한 4개 정도 장만을 하셔서 맨 바닥, 그다음에 중간쯤에 위쯤에 이렇게 두고 아 온도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아시는 것도 좋아요. 예전처럼 막 온도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수온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면 사고요. 얘도 뭐 1, 2천 원 정도면 사거든요. 아주 저는 진짜로 온도계를 많이 사갖고 엄마도 뭐 드리고 했지만은 최소한 2군데 이상 제가 이렇게 두고 온도를 책정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거리대 있죠. 거리대에다가도 제가 온도계 놔두고 막 측정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는 조금 겨울철이나 여름에는 좀 다양하게 두고 온도가 진짜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높낮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가 좀 잘 드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아 다육이를 저기에다는 뭘 넣어야 되겠구나 저기는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서너 개 정도 준비를 하셔서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아주 미묘한 차이로도 얘네들이 잘 살고 혹은 그렇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저기는 조금 우리 집 구조에서는 왜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 구조에서는 저기보단 여기가 더 따뜻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여기 배치라든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되시죠. 어저께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 녀석들 저면 관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다 빼갖고 자 완전히 수연이가 완전 물 반응을 해서 완전 짱짱해졌어요. 너무너무 짱짱해졌고 캔디 케인 금도 짱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라일락은 얘네들 큰 애들 자 어느 정도 얘네들도 지금 펴졌어요. 어저께보단 낫습니다. 여기 루디 프리티도 짱짱해졌습니다. 이 녀석도 지금 요 대벌레같이 생긴 이 녀석도 어저께보단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름이 완전히 빵 펴졌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저면관수로 물을 먹이는데 자 저면관수로 겨울에 물 먹였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전체 다 그렇게 먹은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다육만 저면관수를 해서 이렇게 물을 먹였죠. 자, 왜냐면 겨울에는 무조건 저면관수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지금 요 배달 용기를 제가 애들이 하는 컴퓨터 그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저희 컴퓨터가 낮게 앉아 있게 돼 있고 거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흐름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제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거실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따뜻하다고 해서 습도가 막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달리 타격은 없는데 제가 그래도 원래 계획은 낮에는 여기 밤에는 데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기다 놓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아예 거실에다가 물을 좀 충분히 먹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질 때까지 거실에다가 놔둬서 이 물을 먹고 열일을 좀 하게 이렇게 해볼까. 근데 열일하려고 하면 햇빛이 필요한데 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잠깐 지금 여기로 갖고 나왔어요. 근데 어쨌건 물 반응은 잘 했다는 거. 물 반응 잘 해가지고
지금 짱짱해졌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얘네들 화분 안에서 화분 속에서 지금 뿌리가 지금 여전히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환경에서는 제 베란다 환경에서는 뭐 다육식물들이 뭐 동면에 들어가 이렇게 동면이 뭐야 곰이야 휴면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냥 물 주면 물 주는 대로 나 먹을 거야 이제 먹는 거죠. 물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분 속에 뿌리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에 아이고 이것도 얘도 줘야 되겠다. 얘도 말캉말캉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자 한 1, 2년 내에서는 뭐 여름 다육이다, 겨울 다육이다, 동형 다육이다, 하형 다육이다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육이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동하형 다육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처럼 보이고 그 다육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농장을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다육이는 동형 다육인가요? 하형 다육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농장 사장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죠. 또 이렇게 해갖고 아는 척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진짜 아는 척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 다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키우고 싶으니까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는 얘 아니요. 흑백 논리로 얘가 동형이다 하육이다 구별을 해갖고 동형이면 이렇고 하형이면 이러니까 얘는 그렇게 키우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농장 가서 물어봐요. 진짜로 그런 일이 3년 4년 전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가 가르치는 게 그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 시절에는 동하형 다육을 배우면서 배웠다기보다는 저도 동하형 다육을 구별하면서 저도 이제 다육이를 이렇게 갈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동하형 다육 속에서도 춘추형 다육이 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백한, 극명하게 얘가 동형이야, 극명하게 얘가 하형이야. 이렇게 나눌 만한 그런 다육이 이외에도 동하형 다육이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형 다육과 하형 다육의 구별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저는 의심이 되게 많아서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겨울에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휴면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될까? 아무리 그래도 식물이 여름에 휴면한다는 게 말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물이든 심지어 양파도 35도가 넘어가면 휴면을 해요.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봤냐면 이제 이렇게 식물학을 전공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은 사시사철 햇볕 주고 물 주고 막 이러면 영양 주고 이러면은 성장하고 광합성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그 블로그에 왜냐면 토지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35도가 넘어가면 양파가 휴면을 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식물이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휴면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면 온도도 그렇고, 왜냐면 양파가 그러니까 이 알뿌리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 몸체는 이 알랭이는 이 상면에 있지만 상면하고 그 토지사에 있지만 그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35도가 넘어가면 얘네들이 힘들어서 휴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파도 그런데 이 다육이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가 35도가 넘어가면 이게 광합성도 못하고 휴면을 해야 되는구나. 기공을 열었다가 그 타는 듯한 그 더위에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앗겨. 마치 삼투압처럼 바깥의 농도가 더 높아서 자기 체내에 있는 수분을 빼앗기는 것처럼 바깥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공을 열었다가는 얘네가 말라 죽게 생기니까 아예 기공을 닫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근데 그게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이제 그게 뭐 장기적으로 가서 특정 다육이가 서서히 활동을 멈추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동형 다육도 마찬가지예요. 동형 다육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동형 다육 한번 살펴보면 얘가 동형 다육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요. 그리고 백분 있는 애들 동형 다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동형 다육이가 겨울에 이뻐지는 것 같거든요. 얘 지금 백분 막 생기면서 이쁘잖아요. 얘가 백분을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몸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백분이 생기는 원리, 생장점에서 생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 생깁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얘네들은 백분이 만들어내는 거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얘가 백분 만들어내니까 일부에서는 라우이라든가 요런 애들도, 얘는 라우이 아니에요. 크림티입니다. 요런 애들을 동형다육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을 동형다육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동형다육이가 뭐가 있냐면은 코틀레돈 속의 방울복랑 종류들, 그다음에 에오니움 속 다육이 전반적으로 다 동형다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에어니움 속에서는 진짜 네가 동형 다육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애가 뭐냐면은 바로 그라노비아 종류들은 그 표시가 딱 나요. 그라노비아 애들은 원래 그라노비아는 그라노비아 속에서 에오니움 속으로 그냥 편입이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꽃 모양이 똑같아요. 사실은 까라솔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뭐지, 릴리패드나 이런 애들하고. 그 이제 얘네들이 그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알맹이가 이파리들이 이렇게 싹 모여요. 아도데스도 그렇고. 그걸 딱 보면은 얘네들이 여름에 휴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최대한 넓혀갖고 공기 중에 닿는 면이 넓어져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싹 다물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 얘네들은 진짜로 여름에는 휴면하고 쉬고 있구나, 그런 식물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죠. 얘가 동형다육이야. 여름에 휴면을 해. 근데 여름에 얘가 휴면한다고 해서 이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장의 뒷면이나 앞면에서 휴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얘네들한테 지금 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휴면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도데스라든가 그라노비아 같은 독특한 애들은 날씨가 조금, 기온만 조금 올라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싹 오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활동을 안 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달이 되면 다시 이렇게 싹 펴가지고 이렇게 펴지면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키핑장에 있는 그라노비아가 전부 다 피지 않아요. 그냥 몇 가닥만 착착착 이렇게 피고 여전히 알랭이는 그냥 이렇게 싹 모아있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동하형다육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동형다육과 하형다육을 구별을 해가지고 키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에어니움 속 애들 동형다육이라고 해서 추위에 강할 것 같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가요? 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 추위에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동하형다육이 추위에 약하다, 더위에 강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온도가 여름에 무조건 잔다, 여름에 무조건 활동한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고 아주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눈에 확 띄는 거는 그라노비아나 아도데스 같이 여름에 진짜 이파리를 싹 오므리는 그런 애들이 특징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육들은 여름에 다 활동하고 겨울에 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형다육과 하형다육에 대해서 이제 너무 기준을, 얘는 겨울에는 쉬어야 되니까 얘는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물도 안 줄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여름에 얘네들은 잠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렇게 하시면은 다육들이 오히려 다음 시즌에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형다육이라고 우리가 구별하는 그런 애들이 언제 깨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키우고 계시다면.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깨어나는 시기가 막 11월 이래요. 10월 말 이렇게 굉장히 늦게 깨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안 자는 애들도 있어요. 막 성장세가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여전히 365일 이렇게 딱 펴져 있는 애들, 그 나도데스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키핑장에서. 그러니까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다육맘이라던가 아니면 2년 이내의 다육맘은 아마 동하형 다육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동하형 다육에는 진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4년 전쯤에는, 4년 5년 전쯤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그 전문가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렇게 다육이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해갖고 많은 테마가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동하형 다육을 구별을 했더니 뭐가 달라? 동하형 다육하고 상관없이 다육들이 사계절에는 성장을 하고 분갈이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건, 저는 그래요. 제가 농장을 많이 다니면서 농장 사장님들한테, 재배농가 사장님들한테 동하형 다육에 대한 마치 왜
그게 꼭 그래야 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그거는 있기는 하지만 구별은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데?'라고 하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구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크게 의존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부댁이 이제 그 다육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어떤 거였냐면 처음엔 동화형 다육가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동화형 다육을 좀 구별해 볼까?'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야 동화형 다육이 의미가 있기는 한 거야?' 라고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저는 그게 구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다육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여름에 힘들어하는 다육이는 분명하게 있더라. 그래서 동화형 다육이가 존재는 하는 것 같다. 그래. 내가 잘 몰랐어. 라고 했고, 지금은 크게 구별이 다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는 다육들,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는 다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육은 꼭 동화형 다육으로 구별을 해갖고 케어를 하기보다는, 왜냐면 동화형으로 구별하자고 하면 한 그룹들이 거기 다 들어가니까. 자, 그 그라노비아나 아도데스가 지금 에오늄 속으로 다 들어가지만 에오늄 속 다육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오늄 속 애들을 거기다 다 한꺼번에 다 넣어서 하형 다육이니까 여름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돼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여름에 잠깐 힘들어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반그늘 같은 데다가 두면 그러면 여름 내내 예쁜 모습 다시 또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케어를 해줘야 될 다육이가 있는 거지 여름에 케어를 별도로 해줘야 될 다육이가 있는 거지 어떤 속을 뭐 에오늄 속, 뭐 아니면은 두들리아 속 이렇게 해서 어떤 속을 정해서 그 속 전체가 동화형이다라고 저는 이제 구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옛날 얘기 같은 느낌, 정말 클래식한 얘기 같은 그런 느낌. 키우기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키우기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놀라웠던 게 10년 전에 다육이 블로거들이 남긴 글을 보면 정말 너무 재밌는 게 다육이 세상에서만큼 언어가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육이 이름도 표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웨스턴 레인보우라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누브라라고 하는 거, 루브라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거는 루브라가 맞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판매 영상에서 누브라를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한 게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영상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누브라가. 그러니까 원래는 루브라죠. 루브라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다육 세상. 10년 전 다육이 이름하고 꼭 무슨 어디 진짜로 왜 우리 그 옛날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들었을 때 그걸 보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에 야 그래 김치가 김치였어?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다육 세상의 언어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육 세상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방식도 다육이 매니아들이 많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말 최전선이 어디예요? 베란다예요. 이게 재배실 정말 시설이 다 갖춰진 하우스가 아니거든요. 최전선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들의 정보들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고 이 정보가 축적되는 공간들이 무한으로 이제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정말 지역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 몇 사람끼리 얘기하면 그게 다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온라인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막 축적이 되기 때문에 키우기 방법은 야 그거 아닌 것 같던데 라고 하면 누군가 그래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정보가 이제 맞고 틀리는 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다음대기 이 다육이들 물 주고 갑자기 동화형 지금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가지고 물을 그냥 팍팍 받아먹는 요런 애들한테 겨울에 물을 그냥 빡빡 굶겨가면서 키우는 게 진짜 맞아? 라고 하는 사실 이제 그런 삐딱한 생각에서 시작한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얘도 물을 줘야 되는데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